선생님이라면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를 낼 수 있을까도 고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미래교육 얘기하면서 약간 뭐 미네르바 스쿨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죠. 어제 조금. 자, 오늘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여기 의미가 꽤 들어있어요. 그린이 들어있고 스마트가 들어있고 미래가 들어있고 학교가 들어있어요. 이게 다 의미가 다 하나씩 있다고 봐요. 그럼 먼저 확 떠오르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린은 뭘까? 친환경이나 생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 건강도 포함됩니다. 스마트는 우리가 아는 디지털, 그죠? 4차 산업혁명, AI, 뭐 에듀테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 공간 이런 것이 자유롭죠. 그 다음에 컨텐츠가 다양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역량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잠깐만요. 스마트 디지털은 우리가 역량이나 어제 리터러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그리는 뭐가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한 용어 중에 감수성 얘기했지. 감수성 기억나세요? 어제 생태 감수성, 환경 감수성 이런 것처럼 그리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가 들어있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교육이 지향하는 미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미래의 모습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교육도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변화가 있겠죠. 이렇게 공간을 바꾸니까 그동안은 이런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여기 봐 집중 여기 중요해 이렇게 가르쳤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간이 바뀌고 디지털 기기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래 교육이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죠. 스마트가 되니까 교실이라는 공간이 아닌 학교라는 공간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지역사회에서 여기저기서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미래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가 뭐 하는 곳인가? 학교가 뭐 하는 곳인가?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곳이 아니다 이거죠. 아이들이 생활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그런 통로로도 쓰여지고 그런 의미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문제는 뭐 이런 거예요. 이걸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친환경 그러면 뭐 탄소 제로 막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나 가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저걸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차원으로 선생님들이 접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지금의 학교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공간이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공간의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교실이 되면서 교수 학습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 근데 여기에 교수 학습 방법뿐만이 아니라 뭐가 된다? 여기도 우리 어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 아이들의 안전도 훨씬 더 건강도 훨씬 더 유리하게 보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린 학교가 된다면 생태, 환경 이거 마찬가지로 또 건강, 안전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새롭게 바뀌면서 교육에 영향을 준 것 중에 몇 가지가 자체 출제 시도는 교육감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도 이 정책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학교를 이렇게 새로 지으면 사실 여기에는 돈이 투입되잖아요. 돈이 투입되거나 하면은 생색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정부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뭐 이권을 준 건 아닌가. 약간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정책이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앞으로 계속 더 강력하게 추진될 것인가 아니면 흐지부지 될 것인가 이 고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름은 바뀌겠지만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학교 새로 짓는데 그냥 지금 이런 학교처럼 짓겠어요? 아니잖아요. 애들의 편의시설,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어떤 거, 그다음에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 이왕 질 거면 친환경 소재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 지을 때 이제는 그냥 교육청에서 누구한테 학교를 이렇게 지라고 입찰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전에 구성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질 것인지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 지역사회 사람들, 학부모들, 학생들, 교사들이 다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속에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민주주의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학교 자치. 학교 자치는 학교의 구성원들로 나눠보면 학교 안에 있는 구성원들 학생 자치, 교사 자치, 학부모 자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학교 다니실 때 우리 학교에 매점 있었다. 매점. 선생님 학교 있어요? 중학교 때 매점. 그 매점 누가 운영했어요? 모르죠. 매점 사장님이 운영했으니까. 매점 사장님은 뭐 교장 선생님 친한 사람이거나 이사장님 아들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학교 복합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복합화가 되면 아이들이 의견을 낸다 그랬잖아요. 같이 참여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혹시라도 연필이 떨어지거나 뭐가 필요해서 뭘 사러 가고 싶어. 아이들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편의점에서 뭐 이런 거 먹고 싶은 거 맞지. 학교 안에 있으면 애들이 좋겠죠. 그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운영하기 힘들면 그렇게 위탁을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끼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구성원들이. 그래서 나온 말이 학교 협동조합이에요. 학교 협동조합.
학교 공간이 복합화가 되면 그 안에서 학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학생들은 질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도 있고요. 학부모들은요. 참여할 수 있잖아요. 참여. 오늘은 우리가 가서 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일을 할게. 또 지역사회는요. 학교가 그렇게 지역과 같이 연계되고 그러면 우리 농산물 좀 팔면 안 될까요?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협동조합이라는 말들이 생겨요. 그러면 협동조합이니까 조합원은 누구예요? 조합원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수익은 어떻게 해요? 수익은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도 좋고 학생도 좋고 학부모도 좋은 그런 모델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있어요. 미래교육 그 플러스 보시다 보면 학교 협동조합 그 주제도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키워드 검색해도 학교 협동조합이 나오니까 살펴보시면 좋아요. 미래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보면은 공간이 바뀌니까 교육활동도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 기기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지고 수업의 방식들이나 형태들도 바뀐다. 시공간도 그렇고 그린 학교가 되니까 아이들이 그 학교 자체에서 환경과 생태 교육 같은 것들이 가능하고 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안전 이런 것들도 더 도모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학교를 지역사회와 함께 했으니까 교육적 효과도 있고 지역사회 기여 효과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이런 표가 있을 겁니다. 이런 표. 교육이 바뀌니까 교육 과정도 그다음에 교수법도 그다음에 맞춤형 학습도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뭐 이쪽은 뭐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디지털로 되니까 정보통신이나 개별학습 그다음에 이런 그 뭐랄까요 학교 안전이 지능 정보화 기반의 학교 안전 인프라 같은 것들도 잘 구축될 수 있다. 초등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 사고들도 있죠. 차량으로 막 돌진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학교에 뭐 물건 팔로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은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학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안전 시스템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 데 있어서 사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디지털을 활용하면 사각지대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남학교에 있었다 보니까 남학교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예. 도대체 저기를 어떻게 가지 하는가 가보니까 거기는 개들의 천국이에요. 예. 담배꽁초는 한 200개 정도 널려 있고 뭐 침 뱉고 거기서 그냥. 근데 학교 안에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불이 한 번 났었어요. 불이 한 번 났었어요. 이게 풀이 있고 그러니까 건조한 시기에는 불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아저씨가 여기 연기가 막 나니까 학교 소각장인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연기가 점점점 이렇게 세지니까 이거 가운데 냅두면 안 되겠다. 예. 해가지고 학교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막 119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보니까 예. 근데 CCTV가 있으면 나와라 자수해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게 내가 누구지? 예. 근데 그런 사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화되면 물론 우리한테는 불만일 수도 있겠죠. 애들한테는. 그래서 학교 안에 CCTV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안내문을 붙여야 돼요. 거기다가. 예, 그렇게 안 되면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돼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조항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운영하는 차원에서의 문제고요. 어쨌든 너무 삭막한 것 같지만 그것이 교육 활동이나 안전에 관련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